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자연인 신분으로는 처음인데요. 그러나 그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늦었다며 법정 출입 영상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시선은 가려졌지만 그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까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내란 모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가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다시 흔들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내란 심판의 법정이 그가 끼친 해악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4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산불 이후 심리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잠시 후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서수희 센터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 이제부터는 복구 작업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도 많았고 또 역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실된 산림복구와 함께 지역사회 재건 등도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 수용, 중소기업이나 지역 농축수산업 피해 복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까지 피해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주택 피해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면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집계된 주택 피해는 총 4,320개소가 전소됐거나 반소되는 등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시군별로는 안동이 1,327채 가장 많았고요. 영덕이 1,281채, 청송은 701채, 의성은 333채, 영양은 114채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주택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 이마면에서만 506동 정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일직면, 기란면, 남선면 이곳에서도 한 200~300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인 영덕인데 영덕읍에서만 900동에 넘는 주택이 소실됐고요. 청송에서는 진보면과 하천면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주택 피해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모두 약 4,300채 정도 피해가 있고 이 중에 안동이 제일 컸습니다. 약 1,300채, 영덕이 1,200채, 청송 700채, 의성 300채, 영양 100채 순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 피해가 있었네요. 자, 이거 말고도 또 문화유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천년고찰, 고운사도 소실이 됐고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분야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죠. 네, 천년고찰인 의성 고운사에서는 보물인 연수정과 가운루 2개소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산불이었다 보니까 산에 있는 사찰의 피해가 컸거든요. 그래서 안동과 의성, 청송 등에서 사찰 4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불상 4곳, 정자 2곳, 가옥 15채 등
총 31개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3,862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이 중에 시설하우스는 937동, 축사는 235동, 그리고 농기계 피해는 12,260대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영덕에서는 불이 번지면서 어선에 불이 옮겨 붙어서 28척의 배가 소실이 됐고요. 그리고 어망 소실도 한 33건으로 확인돼서 이 재산 피해만 9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또 양식장 5곳이 전소됐거나 또 전기가 끊기면서 양식어류 50만 마리가 폐사하는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안동의 나무농공단지, 영덕의 제2농공단지 등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346곳에서도 피해가 잠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문화유산 모두 31점 피해, 농축 수산업 모두, 그리고 또 농공단지 피해도 또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또 여전히 피해 규모가 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갈 곳 잃은 이재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 피해 아까 한 4,300채라 그랬잖아요. 예. 이 모두 5개 시군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뭐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재민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산불로 이재민들이 2,146세대에서 3,556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시군별로는 당연히 안동이 가장 많고 1,180명 정도로 가장 많고 청송이 한 876명, 영덕도 한 800여 명, 의성은 500명, 영양은 한 13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이 총 3,200여 명 정도입니다. 이 말은 이재민 300명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 또 시군에 있는 연수원이나 교육시설 혹은 뭐 친척집 이런 곳들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재민 한 3,500여 명 중에서 300여 명 정도는 돌아가신 거군요. 그러니까 집으로. 예, 뭐 그런 신경도 있고, 뭐 집이든 예. 친척집이든 어디든 이제 돌아가셨고 나머지 이제 임시 주거 시설에 이제 대부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나마 이제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이 시군에 있는 뭐 숙박업소라던가 각종 연수원이나 교육원 이런 시설들에 머무시는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 넘는 1,300명 정도 전체 이재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경북도는 이재민들에게 모듈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워뒀는데 근데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속도가 좀 많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이재민들의 입주 수요가 약 2,600채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가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산불 이전에 주민들이 마을처럼 생활해 온 것과 동일하게 단지형이라던가 개별 생활형이라던가 이렇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이 한 1,000여 채, 뭐 영덕과 청송에도 한 700~800여 채 정도 뭐 이렇게 들어설 예정인데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 3만 평 정도 뭐 일단 확보를 해둔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공사에 들어간 곳이 500여 곳에 불과합니다. 2,600여 채가 필요한데 500여 곳이 불과하고 완료된 것도 한 114곳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산불 진화된 지도 이제 2주 좀 넘게 지나고 있는데 물론 뭐 당장 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듈러 주택이 속도가 이렇게 나지 않는다. 그럼 참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 그럼 언제쯤 이제 완공이 될 것인가 뭐 애타게 좀 기다리실 것도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농가가 많은 북부권의 특성상 그 논밭 근처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논밭 근처에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한다는 점 때문에 공급 장소를 물색하는데 시일이 적지 않게 걸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모여서 거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멸 방지 외에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모듈러 주택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기 위해선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설치 그리고 천장 바닥재 마감과 같은 내부 인테리어 작업
또 콘크리트 타설, 양생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이재민들의 입주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달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 적어도 예. 다음 달 초.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오는 16일 날 이제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건정생 동화나라에서 일부 이제 처음 입주가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초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는 이 모듈러 주택의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의 거주 지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선진 대피 시설을 지원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 각종 기부나 성금이 또 역대급 산불만큼이나 역대급으로 또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거 보면 아직 대한민국 공동체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제 기준으로 모금된 성금이 총 1,328억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의성 산불과 같은 날 발생한 울산의 울주 그리고 경남 산청 산불 보호성금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울산 산불과 경남 산청 산불을 합칠 경우에는 산불 보호성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이번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산불 가운데 최고 피해를 냈는데 성금 모금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사고 발생 4년간 총 1,290억 원 정도의 성금이 모였거든요. 예. 이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성금이 모금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대내외의 각종 경기 악화라든가 뭐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대한민국의 이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이제 4년 동안 1,300억 원 정도 모였는데 이번 산불 피해는 한 2주 남짓 지나고 있는데 1,300억 원 넘게 지금 모이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고향사랑 기부금도 산불 피해 시군에 하루에 1억 원 넘게 기탁되기도 했다는 소식인데 근데 이 성금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국에서 십시일반으로 모금된 성금은 반드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은 반드시 모금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은 이제 기부금 모집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 한 10% 정도 수준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피해 주민 개인에게 직접 전달이 됩니다. 이 3년 전에 이제 울진 산불 피해 당시를 이야기를 하자면 피해 주민이 330세대 정도였는데 세대당 평균 1억 2,600만 원 정도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국민성금 모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이 약 300억 원 정도, 나머지 기금은 소실된 산림복구나 소상공인 지원, 농업 피해 회복 등에 쓰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개별적으로 모금된 성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집을 짓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을 또 가속화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가뜩이나 이번 산불 피해가 난 북동북권 5개 시군은 소멸 위기가 이미 매우 심각한 곳이잖아요. 그 울진 산불을 뭐 예로 들어보면 주택 피해를 입은 게 330세대였는데 이 중에서 실거주 주택 소유자가 한 258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산불 이후로 새롭게 주택을 마련한 세대가 45% 정도인 118세대에 그쳤거든요. 절반에 그쳤다라는 의미인데 나머지 세대들은 산불 피해 이후에 울진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거나 뭐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군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집을 안 지었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새로 집을 짓지 않은 이재민들 대다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앞으로 새 집에 거주해야 할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집을 짓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지방 소멸이 가뜩이나 심각한데 산불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또 이를 복구하는 데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소멸 위기 시군에 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부정적 견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돈을 얼마 들여서 새롭게 무언가를 짓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효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불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산불 소식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산불 재난 후 살림 피해,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만 이후 충격으로 마음에 입은 상처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이후 심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대한적십자사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서수희 센터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수희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수희입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진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현장에 계시는데. 예, 저희는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우선 대한적십자사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우선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회복지원센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산불, 태풍, 지진,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이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11년부터 일을 하셨군요. 한 15년 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15년 이렇게 회상해 보신다면 이번 피해만큼이나 이렇게 큰 재난이 있었나요? 그 기억나시는 게?
제가 2020년 그 코로나 때 20년에 오셨군요. 네, 코로나 때 그 대구 적십자사에서 그 또 센터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도 굉장히 컸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이제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참 어마어마했고 이번 산불 재난. 자, 이번 경북 북부 지역 산불 발생 이후에 그러면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 센터는 그 5개 시군의 임시 대피소에서 그 재난 심리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그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까지 총 23일 동안 그 138명의 그 상담 활동가들이 그 이재민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및 구호요원을 대상으로 총 그 한 1063건의 심리 상담을 폭넓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138명의 상담 활동가 분들이 계시군요. 예. 이분들이 한 1000건 이상 현재 상담 활동을 지원을 해오고 계십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경북 적십자사 구호봉사팀의 팀장도 맡고 계신데요. 네. 그럼 이번 산불 현장에서도 구호 활동을 하셨겠네요. 네, 구호 활동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예, 저희 경북 적십자사는 그 산불 발생 직후부터 긴급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고요. 그 지자체 및 전국 15개 적십자 지사와 협력해가지고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당장 시급한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 거주 시설인 쉘터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또 긴급구호 세트와 위생용품, 담요, 소옥 등 그 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이 구호물자가 혹시 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좀 여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좀 뭐 속옷이 부족하다, 양말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이제 그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전국 각지에서 또 양말이며 속옷이며 또 뭐 라면이고 이런 각종의 그 구호물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재민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죠. 처음에는 좀 부족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좀 여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 식사 지원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적십자에는 그 이동식 급식 차량이 있습니다. 그 이동식 급식 차량을 또 현장에 급파해서 그 식사를 이제 이주민들과 또 소방대원에게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샤워 차량 그리고 세탁 차량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한 회복 지원 차량도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현장에 보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적십자 봉사원들이 또 현장에 계십니다. 올해 22개 시군에 그 마을 단위까지 이렇게 적십자 봉사회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경북에는 한 7,000여 분의 이제 봉사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제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그 이재민 구호 활동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본인 집이 이제 집이 타가지고 차량도 타는 분이 있어요. 그 다 타는데 본인은 또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재민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 현장에 오셔서 또 봉사 활동을 해주셨던 그런 이제 감동적인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재민인데 또 그 와중에 경험 없는 중에 또 남을 돕겠다고 또 봉사를 하셨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분이셨군요. 이 주인공이.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많아요. 게다가. 그래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 적십자의 구호 활동은 4월 16일까지 그 안동 다목적 체육관에 또 한 130여 명의 이재민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용상동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급식, 세탁, 회복 지원 차량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 각지에서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후원자분들과 또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그 이호득 적십자 경북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봉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적십자 봉사원분들 또 후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이제 나도 좀 돕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현재는 이제 복구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뭐 이재민들 위해서 급식이라든지 세탁 이런 정도 하는 것뿐이지 복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하고 싶은 분들 조금만 좀 기다리셨다가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도움의 손길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이나 또 상담을 요청해오는 분들은 주로 어떤 호소를, 어떤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지, 또 그분들 심리 상태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보면 주로 외로움과 또 불안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특히 혼자 거주하던 어르신들은 의자에 곳이 없다면서 극심한 우울감을 보이기도 하셨고 부부만 생활하시던 분들도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우리만 남겨졌다라는 상실감을 또 느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영덕에 바닥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80평생 산불 때문에 집과 그 어선이 불에 타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깊은 충격을 받으셨고 집을 잃고 대비소에서 생활하시면서 상실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나는 돌아갈 집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죠. 그리고 집이 탈 때 그냥 나도 같이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지 하면서 또 안타깝게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또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70, 80 이렇게 넘으신 고령자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고요. 또 대피소 내에서도 서로 교류하면서 그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말 심리 상담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 이제 외로움, 불안감, 상실감 이런 걸 극도로 이제 겪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재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그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경청, 옆에 있어주기, 감정 받아주기, 실질적인 도움 제공하기를 기본으로 해서 그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개별 심리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망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또 이재민들 많이 계실 것 같은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누구든지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겠죠? 연락처도 그렇고. 나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산불 같은 자연재해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그 대표적인 심리적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트라우마 증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뒤따를까요? 네, 산불과 같은 재해를 겪은 후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인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 공포, 곤란, 무기력감 등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악몽이나 불안감으로 불면증이 나타나거나 산불이 연상되는 장소나 상황에 대한 회피 경향, 소리에 대한 그 과민 반응이 나타나서 쉽게 놀라는 그런 이제 긴장 상태, 우울감, 무기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보이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 사회적 고립 등 정신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그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재난을 겪고 나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훌훌 터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증상이 지금 말씀하신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장애 등등 네. 이런 감정이 막 몇 년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 정말 심리 상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큰 재난을 당하게 되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이웃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 가족과 이웃들이 자주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소소한 일상까지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일시 대피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것보다 대피소에서 함께 있는 게 더 안심이 된다거나 또 상담 활동가들이 와서 말동무라도 해주니 덜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재민 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저희 센터로 심리 상담 지원을 직접 연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재난 심리 회복 지원센터입니다. 예. 예, 지금 맞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 말씀을 그렇습니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듣고 싶은데 예. 앞으로 뭐 이런 심리 상담 지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이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꼭 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좀 예. 전해주시죠. 저희 경북 재난심리회복센터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방법을 잘 모르시는 이재민의 주변 분들께서는 054-830-0746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입니다. 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또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현장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실제로 임시 필요한 물품은 조치가 된 상황이고 피해 현장에서 피해 조사 중장비를 이용한 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재민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금 마련에. 예.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도 산불 피해 돕기 특별 모금을 5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금 계좌는 IM뱅크 505-10-171120-1이고요. 문의사항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회협력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054-830-0731에서 5번까지입니다. 예.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재민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전화번호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금 마련하는데 좀 힘 좀 많이 보태달라는 거 일단은 지금은 자원봉사보다는 그 말씀 강조를 하셨고 지금 또 가전제품 지원에도 좀 힘을 보태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뭐 이재민들이 이제 임시 조립주택으로 이제 옮겨 가실 때 거기서 이제 가전제품 많이 필요하니까 TV라든지 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그러니까요. 새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 제품으로 해서 기부 주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 지원에도 좀 힘을 보태주시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나도 심리 지원을 좀 심리 상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830-0746번으로 하시고 또 성금 나 조금이나 좀 성금 모금에 보탬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있습니다. 830-0731번에서 5번까지 5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또 안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또 번호가 쭉 쓰여져 있을 테니까요. 아유, 좀 연일 고생 많으시고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서수희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요즘 계속 그 산불 재난 특별 방송식으로 해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오늘 좀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뭐 특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게 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니, 또 촬영이 또 금지됐고 발언 시간이 또 길었네요. 오늘 첫 재판이었는데 보통 이렇지 않다고 하는데 80분 넘게 또 혼자서 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재판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죠. 네. 근데 저는요, 이 재판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우리가 이제는 뭐 웬만한 분은 다 이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죠. 근데 이분이 사실 한 달여 전이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내려서 석방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날짜가 아닌 시간 계산해서. 예. 그럼 저는 사실은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는 그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저는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분이 좀 너무하네, 너무 막가네 싶을 정도로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에 아주 특혜를 주고 있죠.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상 해오던 법정 촬영이잖아요. 예.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첫 재판에서 언론사 법정 촬영 허가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 촬영 금지했어요. 평생 안 하던 그 시간 계산, 딱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해 주질 않나.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큼 촬영을 금지하는지. 그리고 또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법원 지하 주차장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드나드는 모습조차 노출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도와줬고요. 포토라인에도 세우죠. 예. 그리고 오늘 그 80여 분 뭐 이렇게 그 피고인이 뭐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지만요. 예. 더 이례적인 건요. 예. 재판을 처음 하면요. 그 판사가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저 피고인이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이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직업, 주소를 묻는데요. 아니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접 윤 전 대통령한테 피고인한테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까지 형사재판 받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한테도 예외 없이 직접 본인을 다 말하게끔 했거든요. 직접 피고인이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전두환도 그렇고 전부 다 이분들은요 직업이 뭐냐 할 때 무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재판장이 직접 친절하게 다 소개해 주는 것. 이런 건요. 특히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특별 대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건데 왜 윤석열만 특혜를 이렇게 주느냐. 예,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지금 이분은 좀 드러내놓고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규현 판사 지난번에 그 왜 구속 취소 때문에 참 그 말이 많았던. 근데 이번에 형사 재판할 때도 또 윤석열에게만 또 특혜를 주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한간에는 판사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예. 다만 물론 이제 탄핵소추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심사숙고할 면은 있겠지만 지금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얘기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는 것 저는 재판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구속 취소돼서 이제 나올 때
뭐 마치 개선 장군처럼 나온다는 그런 모습, 그런 비판 많았는데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으로 갈 때 역시 개선 장군 모습. 그 모습도 그랬지만 발언이 참 기가 막힌 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마찬가지다. 나 다른 대통령들 5년 일한 것보다 내가 3년 동안 더 공적이 많다. 이를 등등 해서 진짜로 개선 장군 모습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게 진짜로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허세를 떠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분 뭐 우리 정말 국민 복장 터지게 하는 데는 정말 전문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죄송하다고 해야죠, 국민들께.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석고 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심, 양식, 상식이 있다면요. 적어도 뭐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 말씀이라도 당연하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저는요. 이분은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본인이 얼마나 이 민주헌정사에 파괴적 상흔을 남겼는지 또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런 걸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의 고통에 무감한 꼭 사이코패스 심성을 가진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고요. 이겼다. 아니 누굴 이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굴 이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오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년 하나 3년 하나 마찬가지다. 정말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요. 이런 사람이 3년 가까이 대한민국 국정을 휘둘렀다? 나라가 그나마 망하지 않고 이나마라도 살아 움직이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실제로 이나마라도 나라를 건사해온 것은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 마음이고 열망이고 그리고 그런 국민의 열망이 그나마 총선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래서 그나마라도 야당의 국회가 견제했기 때문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참 얼마나 더 국민들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잘한 거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바로 계엄 선포였다. 안 그랬으면 5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거 해서 이제 3년을 끝냈다.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짜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이런 꼴 당하는구나 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각인시켜준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두 번 다시 그런 과오 되풀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통령 이번에는 뭐 저는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고 자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뭐 시시각각으로 좀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네요 보니까 일단은 그러네요. 현 시간까지 확정된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등등. 윤상현 의원은 뭐 출마한다 그랬다가 다시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보니까. 여기다 이제 한덕수 출마론까지 이제 한참 번지고 있는데. 자, 여기 어제였나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불출마를 선언했고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저는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 임하는 대하는 자세가요. 솔직히 저는 참 후한무치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내란으로 촉발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령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출사표 던지는 모습 저는요. 조금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당헌 8조에도 규정돼 있어요. 당헌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당헌대로라면요. 국민의힘은 자진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약속했었잖아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후보 내지 않겠다.
이번 보궐선거 원인 누가 제공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제공했잖아요. 후보 내지 않아야 되고요. 최소한 그 약속 못 지키겠다면 내란에 대한 책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고 후보 내지 않겠다는 약속 못 지키는 거 이거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이 말부터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는 저마다 대통령 하겠다고 국민 앞에 얼굴을 내민다? 저는요 염치를 모르는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경북 충절과 책임 윤리를 중시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우리 경북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도 용서할까?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3명 중에 1명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여론조사만 보자면.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셋 중에 1명 최종 후보가 나오고 여기다가 지금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최종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김문수이든 또 한동훈이든 저는 사실은 다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 이분들이 지금 당선 가능성, 그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후보들과 또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이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도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분은요 내란 수습,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 기해야 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법적으로 헌재 재판관 2명 지명해서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고 있다. 장악하려 한다. 그것을 대행하고 있다. 내란 대행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선 출마 이야기까지 오간다? 그럼 이거는 선거 관리할 인물로 부적합하다는 뜻이잖아요. 뭘 하든 상상 이상을 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건 내란 세력과 한 몸이다. 이거 반증하는 거고요. 또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한덕수 대행 정말 대통령의 뜻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사퇴하고 뛰어들어야죠. 꽃길 그렇죠. 깔아주기 기다리고 이거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 정치 인생, 관료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짓 아닌지 한번 자기를 진짜 한번 돌아보기를 충고합니다. 지금 뭐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이제 위원장님 30초 남았는데요. 그 오늘 민주당이 경선 룰을 확정을 했네요. 50대 50으로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원 주권과 국민 참여 이걸 적절히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뜻도 반영하고 또 당원의 뜻도 반영해서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짧은 경선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경선 준비 기간에는요. 우선 국민 경선인단을 모집한다든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나 여건을 잘 반영해서 채택한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저는 경선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경선 불참을 선언해서 이제 민주당은 3파전이라는 거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인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